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료 나눠준 거 있죠. 자료 나눠준 걸 봐보세요. 보충 자료 하나 있죠. 자, 이게 면접 시 평점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 설명할게요. 자, 먼저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면, 자, 교육 경쟁직은 있죠. 교육 경쟁직은 실제로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료 앞에 3개 있어요. 자, 앞에 새로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교육 경쟁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방직은 웬만해서는 특히 교員같은 경우는 사실 우수는 좀 주더라도 예를 들면 미입은 잘 안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입이 있더라도 같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예를 들면 오히려 교員같은 경우는 지방직은 점점 면접이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사실 교員같은 경우는 오히려 면접이 약화되는 추세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차 말했다시피 어느 학원이게 됐든 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건 자기가 어떤 우수를 받은 사람들은 우수를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사실이 자랑보다는 여기저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우수 받았어요. 대부분 뭐 어떠니 연락이 오죠. 연락이 오고 예를 들면 2026 재작년인가요? 2년 전 재작년인가요? 전남교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선생님 걸 아냐? 예를 들면 선생님 필기컷을 알고 일배수컷에 걸려있는 거 양성평등까지 선생님 다 알아요. 양성평등으로 몇 명이 있는지 다 알아요. 동점자까지. 교육은 거의 정확하게 선생님을 알고 있죠. 그죠? 한두 명 오차는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미입력자가 몇 명, 필기학습자 미입력자가 몇 명 있었는가 선생님인데 파악이 가능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편하죠. 예를 들면 전남교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것은 극소수를 말한 겁니다. 전남교인 같은 경우도 거의 미입이 없어. 아니, 미입이 아니라 미입은 거의 없고요. 우수가 거의 한 명도 지금까지 안 나왔죠.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헷갈리네. 재작년인데 2년 전인지 3년 전에 헷갈리는데요. 전남교인에서도 실제로 우수가 2명이 나왔어요. 우수가 2명이 나왔고요. 미입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재작년에 또 경북교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미입이 있었어요. 미입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인데 한 명은 이제 선생님한테 어떤 타학원 수업을 들었고요. 그 선생님한테 할인 쿠폰을 주면서 작년에 미입을 받았던 직장인 여성이거든요. 경북인데 미입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당연히 최종 합격을 했죠. 선생님 수업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극소수지만 이처럼 미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입을 어떻게 하냐? 스터디를 통해서 같은 스터디를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잖아요. 같은 일베스 컷인데 예를 들면 누가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99% 미입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일베스 컷인데 그잖아요. 다 합격했는데 자기만 떨어졌다. 그런 것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크로스 체킹으로 와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혼자서 준비했건 예를 들면 스피치 학원을 다녔건 아니면 다른 학원을 면접 강의를 들었건 그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40% 쿠폰을 선생님이 주거든요. 보통 그런 게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작년에 예를 들면은 수강료는 40% 쿠폰도 좀 그러잖아요.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은 면접 경험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적어요. 그러면 나는 궁금하죠. 왜 떨어졌을까? 이거 예를 들면은 이거 떨어질 점수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도 크로스 체킹인데 제주도 교육은 좀 면접이 좀 센 편이에요. 약간. 근데 제주 교육은 지금도 약화됐어요. 제주도 교육도 옛날에 여러분 뉴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기사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선생님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 4년 전 정도 됐나요? 헷갈리네요. 검색하시면 돼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그때 예를 들면 미입을 워낙 많이 줘가지고 제주 교육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선발인원 대비 대부분 중에 다 미달됐어요. 미달.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 학부모들이 교육청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검색만 나와요. 그 뉴스까지 떴던 것들, 기사까지 떴던 내용이라. 그렇죠? 그러다 그대로는 당연히 예를 들면은 면접이 좀 약화된 느낌이 들었어요. 한번 학부모님들이 가서 난리 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제주도 교육에서 크로스 체킹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이것도 물론 그 수험생들이 선생님한테 거짓말 치지는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제주 교육에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어떤 뭡니까 미입으로 떨어진 사례가 고득점인데도 불구하고 미입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것은 작년에 합격생들은 다 아는 그런 어떤 이야기죠. 소수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떨어지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대부분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죠. 물론 선생님 수강생들은 내가 다 파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작년에 예를 들면은 반대로 예를 들면은 경기교행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이렇게 미입을 받고 떨어졌던 것 같아. 거의 안 떨어진 거죠. 거의 안 떨어진 거죠. 사실 작년에 경기도는 거의 뭐 몇 명 뽑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거의 500명 넘게 했잖아요. 그 와중에서 사실 2명 정도 드러났으면 거의 미입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함께 미입이란 게 물론 이제 그것이 드러난 인원이지 드러나지 않는 인원까지 하면은 실제적으로 최대 5명 잡아도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행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처럼 예를 들면 성적순이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제주도에서는 또 제주도에서는 선생님 제자 한 명이 남학생인데 있잖아요. 제주도 교육에서 예를 들면 기술전열 있죠. 전산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수를 받고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우수를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우수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교행 같은 경우는 함께 면접을 조금 좀 잘 준비해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몇 군데. 하나씩 설명하면은 수도권부터 올라가 볼게요. 자, 서울교행 같은 거 있죠. 서울교행은 실제적으로 항상 보면은 면접 날짜가 제일 길고 배수도 있죠. 기본 1.5배수 막 이상 뽑잖아요. 작년에도 1.6배수 뽑았잖아요. 서울교행 같은 경우는 거의 1배수 것도 있고 필기까지 다 합격시켜요. 그래서 서울교행은 과거에는 우수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수 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교행에서는 우수가 내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았어요. 드러난 사람은 한 3명 정도였어요. 그 학생은 선생님 수강생을 알아요. 드러난 사람. 작년에 서울교행이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은 피라비론이 한 318명, 300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 드러난 사람은 우수가 1%밖에 안 돼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까지 하면은 서울교행도 실제로 우수가 과거에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한 우수야 미입은 가끔씩 나와요. 서울교행 가끔 나오는데 그 잘 드러나진 않아요. 내가 왜 미입이 잘 드러나지 않냐면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떨어진 사람이 거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1%, 2%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미입이. 그죠? 물론 1%, 2% 하면은 100%에서 1%, 2% 너무 적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교육은 성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미입을 받으면 잘 드러나진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항상 말했다시피 나 미입 맞았다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득점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내가 미입을 받았어요. 나 어디 가서 미입 맞았다. 솔직히 말 못하잖아요. 왜? 거의 다 기간의 시험에 나 미입 맞았다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처를 2번 받죠. 예. 너 맞냐? 인증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상처를 2번 받죠. 그래서 이제 미입을 받고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숨어있긴 하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작년 대전에서도 사실 미입이 한 명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대전에서도 한 명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드러나지 않게 결과적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직 면접에서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성적 순위 맞는데 성적이 좋은 사람이 맞아요. 그죠? 지방직보다도 선생님은 오히려 미입이나 우수비율이 적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맥시멈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최대 맥시멈 잡아봐야 3% 아니 2% 이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말로 미입 같은 경우도 2%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미입 100명 중에 2명이니까 미입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설마 내가 100명 중에 2명 안에 들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는 항상 하지만 면접 결과는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면접 결과는 과거는 이미 2020년, 24년도까지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5년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결과는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올해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국가직 같은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가직 면접이 완전히 어려워졌죠. 과거보다 훨씬 더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미입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면접의 어떤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과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미입이 2% 이내에도 예를 들면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수험생활에서 사람들은 내가 항상 그런다니까요.
사람 수 내가 100명 중에 평균 100명, 50명 중에 1명인데 예를 들면 50명 중에 한 명, 2명인데 100명 중에 2명, 3명인데 설마 내가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간절하게 준비를 해라.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잖아요.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어떠니 이런 상대적으로 미입 비율은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히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 한 명 정도 떨어질까 말까 좋아하는 정도예요. 그다음 우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수 비율은 조금 더 높아요. 사람 심리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면접관들도 있잖아요. 미입을 주고 싶은 마음하고 좀 자, 왜 우수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냐면 교육 면접은 지방지와 다르죠. 모든 어떤 교육은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질문을 물론 이제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라든가 후속 질문은 한두 가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수직일 있죠. 소수직 기술직, 뭐 사서직이라든가 뭐 건축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직렬 같은 경우 대부분 공통 직렬인데 한 개 정도는 내가 해당 직렬에 관계된 질문이 보통 나올 수 있어요. 관계된 직렬이. 예를 들면 사서직이다 그러면 근데 서울교행이라든가 뭐 인천교행이라든가 뭐 경기교행 이런 쪽 특히 서울교행이라든가 인천교행 같은 경우는 직렬 구분 없이 똑같은 문제가 출제돼요. 직렬 구분 없이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특히 서울교행이라든가 인천교행 같은 경우는 대신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서울교행이 변하지 않아요. 서울교행은 절대 바뀌지 않는데 서울교행이 외에는 다른 지역은 설령 작년에 일반직하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한 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죠? 한 년마다 똑같이 문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질문 내용도 좀 변화가 되고, 예를 들면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나왔던 것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죠? 새로운 어떤 질문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교육행정직인데 기술직인데 지방직 강의를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지방직 강의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진령도 일반 정렬이 아닌 소수 기술진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서울교행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뭐 보건직이 됐건, 뭐 전산직이 됐건, 뭐 사서직이 됐건, 일반직이라고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100%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인천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 교육청은 한 문제 정도. 혹은 뭐 추가 질문까지 한다면 2개 정도. 한 문제인데 추가 질문이나 후속 질문까지 하면 2개 정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단순한 어떤 전공 지식 이런 것은 잘 안 물어봐요. 지식형 전공 지식 있죠. 지식형. 여러분들이 또 시험 준비하면서 외웠던 거. 예를 들면 사서직이다. 그러면 랑가다니 법칙이고 이런 것들. 나는 그게 법칙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서직에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하니까 자주 규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단순 전공 지식인데 그런 거 이제 안 물어봐요. 물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예를 들면 사서직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교육청 이용 어떤 도서관 아무래도 예를 들면 그 사서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도서관에 사실 이용률이 책을 사람이 많이 안 읽죠. 뭐 도서관 뭐 어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사서직 공무원의 역할이랄까 이런 식으로 약간이 질문을 좀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어떤 질문. 단순 이론 전공보다 예를 들면 건축직이다. 이러면 갑자기 학교 담벼락이 무너졌다 그 말이 예를 들면 갖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뭔가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기물 파괴, 파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수 직렬은 일반 직렬과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단순 전공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員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식형 질문 일반 통합 지방직에는 각 직렬별 전공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교員같은 경우는 잘 안 줘요. 왜? 침만 되니까. 오히려 자칫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한 어떤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까 봐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뭐 1대1 코칭이나 그럴 때는 선생님이 다 전공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랄까, 내가 해당 직렬 관련된 상황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강의해주고 필요한 자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대신 깊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수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천도 사실 교행이 우수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인천 교행도 다른 정리할 평균보다는, 다른 정리에서 만약 1% 우수 미입이 나온다. 그럼 인천 같은 경우는 2%, 3%, 4% 우수 미입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천 교행은 조금 면접 준비를 했더니 조심히 해야 돼요. 인천 교행 같은 경우 조금 더 조심해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우수나 미입 비율이 조금 더 있어요. 한 년마다 우수도 있어요. 미입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천교행은 조금 더 잘하셔야 되고요. 서울교행은 미입 비율은 최근에 서울교행은 미입은 비율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대신 우수는 항상 줄어들긴 했지만 항상 나온다. 그런데 또 올해는 또 어떻게 우수 비율이 높아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서울교행 준비한 사람 봐보세요. 최근 4년 동안, 5년 동안, 아니 한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봐보세요. 단 한 문제도 똑같이 나온 문제가 없어요. 한 문제도. 내가 장담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오지도 않은, 출제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기출이나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로 어느 정도 기출로 통하는 질문. 만약에 내가 공통 질문을 5개 받는다. 그러면 내가 전 지역 기출을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 기출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과거 기출만으로 전혀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 내용들도 보시면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 내용을 여러분한테 아침에 내가 부랴부랴 복사해서 보내준 이유는 여기에 보면 어려운 문제도 실제로 은근히 많아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질문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행정직은 서울대의 말한처럼 모든 직렬에서 대부분 소수 직렬 한 문제 정도는 다 다르다겠죠. 공통 질문을 받고 한마디로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질문 자체로 보면은 상대평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질문에서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드라지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진짜로 평균 이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내가 만약에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배수 클릭 가지지 않고 서울교육은 무조건 일배수만 뽑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점에 따라서 1배수만 뽑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1배수만 뽑았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1배수 이상을 항상 뽑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건 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 어떤 커트라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차별화시킬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과거 기출 나오지도 않는 기출, 물론 기출로도 운용이 가능한 어떤 질문들이 있다겠어요. 그런 걸 파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웃어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직 면접이건 교육행정직 면접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면접에서는 핵심 포인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면접이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라고 있잖아요. 우수가 거의 없는 있잖아요. 우수가 거의 없는. 그리고 거기서는 출제되지도 않는 그런 것, 특히 서울교행이나 이런 거, 인천교행이라든가 기타 몇 개, 경기교행도 몇 개는 공통이지만 전혀 색다른 문제들이 꼭 두 문제 정도 꼭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기출은 기출일 뿐이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남의 후기나 주구장창 애우고 있고 우수를 받을 만한 내용도 없는데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만 주구장창 애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면접이라는 것은요. 필기시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궁금한 것은 우리 학생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 학생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직 공무원에서 학교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어떤 우리 내부 고객들, 소위 말해서 어떤 동료나 상관들하고 잘 적응하면서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알아보는 거고, 민원이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일처리를 잘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직관, 윤리관 같은 것들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태도 자세가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에 입직했을 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받는 면접 모든 질문들은 공무원이 되면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공무원이 되면 이런 일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것을. 또 공직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면접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 공무원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 그중에서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당연히 교육행정직이니까 교육 이슈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교육행정직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교육적 현안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현안 문제 있죠. 그 지역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과거에는 학교 면접도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 다 기출 다 돼 있어요. 책에 보시면 기출들이 다 대부분 정리돼 있어요. 다른 지역도 봐보세요. 요즘에는 지역적인 거 안 물어봐요. 옛날에는 지역적인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뭐 우리 교육청 뭐 현안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요즘에는 거의 이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물어보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한두 군데 정도, 한 문제 정도 물어보죠. 나 완전히 간단한 거. 우리 지역의 교육 지표가 뭐예요? 이런 거. 이거 지역적인 질문이죠. 그것도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형 질문.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뭐 학교 운영에 의해서는 이것도 거의 교육 행정에서는 과거에 무조건 했던 단골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도 거의 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작년에도 한 군데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도 두 군데인가 지역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면은 모든 지역 교육청 다 몇 군데 빼고 다 물어봐. 근데 안 물어봐. 그잖아요. 예? 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교육행정 같은 경우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지식형 질문들은 예, 요즘 추세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요즘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이슈, 교육 정책이죠. 교육 이슈죠. 교육 이슈가 곧 교육 정책이에요. 그것이고 우리 어떤 지역 교육 정책이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어떤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교육 이슈 혹은 사회 이슈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넓은 목표 문제 가장 이슈됐었죠. 그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 소도시 학원의 면접 강사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작년에도 뭐 넓은 목표는 뭐 거의 나온다. 이런 거. 그게 가장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래. 가장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교육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면접 강사도 다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질문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출 보면 넓은 목표에서 거의 17개 교육청 중에서 몇 개 교육청을 빼놓고 다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이슈 이런 걸 공부하더라도, 최근에 이슈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 이슈되는 거. 그다음 최근에 이슈되는 걸 그 다음에 작년에 가장 이슈됐던 것이 뭡니까? 예, 일반적으로. 예. 그 다음에 MZ세대들 있죠. 그것도 다, 이것도 어느 면접 강사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예, MZ세대가 퇴사율이 높아요. 그죠? 사실 10명 중에 평균 1년 안에 그만둔 사람이 2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MZ세대의 어떤 퇴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해결 방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 문제는 항상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런데 작년에 그 문제가 이 교육청에서도 모든 몇 군데 지역 교육청 빼놓고 절반 이상의 교육청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준비해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뻔한 질문들 있죠.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줄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 특이한 것이 창의성 이런 것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늘어났어요. 상황령 있죠. 상황령 질문. 좀 더 직접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창의성을 요하는 질문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결 방안 자체가 창의성이에요. 어떤 이슈되는 정책이 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말해봐라. 그것이 교육 정책이 됐던 교육 이슈, 사회 이슈 똑같은 의미라겠죠. 해결 방안을 말해봐라. 그런데 면접관이 궁금한 것은 대부분이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요. 답변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컨라인 사람들은 단순히 해결 방안 들었을 때 면접관 들었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1대1 코칭 이런 걸 하잖아요. 해보면은 선생님이 질답을 해주고 그 어떤 답변에 대해서 선생님이 바로잡는 어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선생님 항상. 이미 선생님한테 코칭 작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알 거예요. 코칭을 하고 선생님 피드백을 잡아줘. 그런데 선생님도 가끔씩 딱 질문 던지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깜짝 놀라니. 저런 아이디어고 선생님은 모든 지역교육청, 뭐 지방, 회의 사례, 그런 거 다 봐요, 선생님은. 나름대로 선생님도 해결 방안 같은 거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하면서 뭔가 참신한, 현재 시행되지 않는 그런 해결 방안을 자꾸 선생님한테 제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코칭을 드리면 깜짝 놀라요. 아, 참 참신하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우수를 받는 게 아니라 우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또 그렇게 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똑같이 하는 답변이 아니라, 여러분 스터디 같은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선생님은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사실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답변들이 질답 과정에서 답변들이 비슷해져 버려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런데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좀 참신해요. 해결 방안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히 또 교육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죄송한 소리 같지만 뭐 지방직 공무원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또 학교 선생님을 어떤 임용을 준비하다가 이 교육인력으로 어떤 넘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은근히 말을 잘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말 잘해요. 예. 그리고 뭔가 참신한 아이들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서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커트라인이다. 만약 커트라인 확히겠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필기컷으로 내가 우수를 받잖아. 아니면 1배수컷 완전 끄트머리다. 1배수지만 1배수 끄트머리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언변력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자서 준비를 해도 된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의 답변들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딱 들었을 때 선생님도 딱 들어봤을 때 그래 나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래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 보통 맞겠다. 대부분 사실 그래요. 10명 8명은 솔직히 그래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한두 정도로 혹 꽂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또 하다 보면 또 이거 문제가 좀 얘는 좀 있네라는 애들이 솔직히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계속 내가 오락하고 하고 계속 코칭을 통해서 계속 그런 어떤 문제가 혹시 소지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계속 선생님 도움을 주려고 사실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면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출을 보면서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좀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기출을 보면서 또 설명하면은 지금 말을 선생님 여러분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남의 후기 답변 외우고 해봐야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남 후기 외워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답변이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참말에 말해서 좋은 답변 아니에요. 절대 좋은 답변 아니에요. 그거 외워가지고 전혀 응용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문제된 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전혀 어떤 서울기행은 아예 다르다니까요. 서울기행은 단 한 번도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기출이 출제된 게 없어요. 비슷하게 출제된 것도 없어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나무 후기 외워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답변, 앵무새 같은 답변이죠. 앵무새 같은 답변이라고 말하죠. 그런 어떤 면접 준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이 특히 교육인 면접은 똑같아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개인별로 다 조별로 질문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 받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라.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죠. 예를 들면 이거 한 가지 내가 여러분한테 출제됐으니까 하나 알려줄게요. 알려줄게요.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무조건.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것이 뭡니까? 공직사에서 이슈되는 게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최근에 이미 일부 어떤 경기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죠.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거의 99% 나와요. 혹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1%를 뺀 겁니다. 그죠? 주 4일째, 주 4.5일째. 그죠? 무조건 나오죠. 앞으로 공직사회가 주 4.5일째로 갈 거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출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 4.5일째의 장점과 단점이죠. 장점과 단점이죠. 장점 이야기하고 그러면 먼저까지 궁금한 것은 단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고민해야 돼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당연히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직사회에서 관련된 이슈 또 하나의 예상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최근에 어떤 공직사회에서 어떤 문제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주로 지금까지 많이 나갔던 것은 갑질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었죠. 갑질. 그죠? 자주 나왔던 것 중에. 이제는 을질도 지금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을질이 뭐냐? 소위 말하는 상관들, 여러분 상관들, 신규 직원들이 몰래 뒷담화 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잖아. 이거 을질이야, 을질. 이게 공직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 교육청에서는 을질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거, 내부 시행규칙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혼자서 준비도 다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선생님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이유는 뭐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 다른 학원처럼 기출 초등학생이나 푸는 그런 거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이렇게 문제들을 자꾸 생각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한테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선생님은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라든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똑같은 답변이라도, 예, 똑같은 질문이라도 개인마다 답변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마다. 그리고 기출 응용될 수 있는 문제. 핵심 포인트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문제. 그래, 맞아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범위에서 질문을 내가 5개, 6개 받으면 공통점이 그 중에 서너 개는 풀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 나왔던 2, 3년간, 오랜 건 필요 없어요. 최근 나왔던 출제된 2, 3년간 기출문제만 잘 여러분들이 풀면, 예? 예를 들면 일부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 기출도서는 보라고 해요. 보라고 한다고. 보되, 예를 들면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서너 문제 정도는, 혹은 적게는 2, 3문제까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왜? 질문이라는 게 같아. 공무원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느 지역 교육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재상이. 아니, 서울교육청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다르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다르고, 대구치 교육청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다른가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똑같아요.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건, 예, 국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건, 교육청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건, 또 지방직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건, 그 바라는 대로 인재상은 똑같아요. 다만 어떤 질문 방식이라든가 질문 내용을 면접 방식이라든가 질문 내용을 좀 변형해서 물어볼 뿐이지 인재상은 똑같은 거예요. 인재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 교육청 기초 2, 3년 것이, 예, 당연히 예를 들면은 도움이 되죠. 보지 말고 대신 그것을 남의 후기를 외우지 말고 질문이 변형이 된다고. 약간씩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질문이 조금씩 변형된다고. 그런 응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예, 여러분한테 단 1%라도 미입이 안 생기는 방법.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입은 2% 이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단 100명 중에, 예, 혹은 50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미입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셔야 되고. 어쨌든, 인천 같은 경우는 왠지 그 다음에 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모든 직렬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다. 그런데 서울교육 같은 경우는 미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는데 우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추세다. 근데 항상 서울교육은 우수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보통 드러난 사람만 하더라도 3명 정도 드러나요. 3명 정도 드러나요. 선생님한테 작년에도 3명, 그 전에는 4명인가 5명인가 됐었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작년 어떤 자료가 있거든요. 커트라인에서. 항상 우수는 있어요. 항상 우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교육 같은 경우는 우수가, 이 숫자는 언제든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입은 잘 안 드러나지 않지만 서울교육은 우수가 있다. 예,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까지 했고요. 인천도 면접 좀 잘한다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옛날에 경기도는 재면접이라고 했어요. 재면접. 불과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재면접이 있었죠. 그때는 미흡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면접을, 미흡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면접 기회를 더 줘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그죠? 그래서 그때 한데 평균 보면 북부 남부 해가지고 그때 인원 많이 뽑을 때 있어요. 인원 막 700명, 800명 뽑을 때인가? 이럴 때죠. 이때 보통 북부 남부에서 어쨌든 간에 재면접을 보는 경우가 보통 경기도 그냥 과거에 특이했어요. 우수도 재면접을 보고 미흡도 재면접을 보고. 근데 보통 재면접을 보는 경우는 사실 미흡으로 재면접을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구제해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경기도 교육은 당연히 웃으면 이제 재면접이 없죠. 웃으면 무조건 합격, 미흡은 무조건 탈락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때 재면접 시절에 예를 들면 경기나 북부 하면은 평균 3, 40명씩은 항상 재면접이 있었어요. 재면접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3, 40명 정도, 이때는 인원이 많이 뽑을 때라고 했어요. 그죠? 인원이 절반 줄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재면접에서 어쨌든 간에 미입을 받고 재면접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미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경기도 교육에서도 크로스체크로 들었는데 2명이 미입을 받았다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말한 적은 숫자예요. 물론 숨어있는 사람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숨어있는 사람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배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통 이상이 다 끼기잖아요. 일배수 작년에는 산발 인원하고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일배수까지 다 걸려가지고 전부 다 끼겠으니까 그잖아요. 전부 다 끼겠으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작년에도 소수지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충북이 있네요. 충북이. 충북은 좀 면접이 좀 평이한 편이에요. 충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떤 우수나 미입을 상대적으로 잘 안 주는 그런 지역이에요. 잘 안 주는 지역이다. 나오면 가끔 우수 한 명씩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옛날에 근데 미입을 제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 별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선생님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충남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도 사실 충남도 면접의 결과에서 예를 들면 뭐 뒤집어진다거나 하고 미입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잘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역시 과거에는 좀 대전 같은 경우는 면접 조금 준비를 잘해야 돼요. 대전 같은 경우도 가끔 미입도 한두 명씩 나오고 우수도 있어요. 한두 명씩 가끔 나와요. 대전이. 그죠? 그 다음에 좀 세종시 같은 경우도 좀 원활하게 면접을 진행되는 지역이고, 하고한, 전남북도 사실 거의 미입은 안 나와요. 거의. 내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과거에, 오래전에 전북은 상당히 우수도 많이 나왔던 지역이에요. 4, 5년 전에. 지금은 4, 5년 전은 아니죠. 그죠? 그런 시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은, 26년 강의에서 교양 강의 다 했을 거냐. 한 번도 안 빠지고. 흐름을 알죠. 그죠? 흐름을 알죠. 전남도 사실은 거의 성도순인데 한 번도 거의 안 나왔던 적에서 뭡니까? 재작년인가요? 우수가 2명이 나왔고요. 그때 여학생이었죠. 그 선생님 제자는 내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제주도는 사실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과거보다는 미입 비율이 줄어든 건 맞아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죠.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들었다고 고득점이. 그죠? 이번에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들었다고. 근데 제주도는 조금 더 면접을 좀 더 거기는 우수보다는 좀 미입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근데 과거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죠? 그래서 제주도 교육도 조금은 면접 준비를 좀 더 잘하셔야 되고요. 부산도 부산도 미입은 잘 안 주는데 우수가 과거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미입을 들어본 적이. 왜 들어본 적이 없냐면 학생들이 미입을 받으면 드러내지 않지만 선생님이 어떤 모든 것을 크로스 체킹 안 통해서도 선생님의 수강생을 통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산, 경남도 좀 평이한 편이죠. 경남도 평이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울산도 좀 평이한 편이고. 평이하다는 것은 사실 우수 비율이 별로 극소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충남,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경남, 경북은 가끔씩 미입이 나옵니다. 가끔씩 미입. 재작년에 미입이 2명이 실제로 나왔어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팩트라고. 그죠? 한 명은 크로스체크를 통했고, 한 명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작년에 타사에서 면접을 듣고 미입을 받고 떨어졌던 직장인 여성. 그래서 내가 압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나한테 감사했던, 카톡도 왔던 그 여성분인데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참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 여학생의 말이 사회상의 경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면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다 보통 맞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수업은 들었지만은 그냥 대충 공부한 것 같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이 내가 이번에 처음에 학기 가게 되면 학생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실제로 팩트 이것도. 그래서 소수지만 내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원래는 선생님도 거의 안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소수지만 그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북, 그 다음에 강원도도 사실 우수나 미입이나 별로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지역이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할게요. 여기까지.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결론은 면접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는 지역을 나누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뭡니까? 인천,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좀 대전, 그 다음에 대구도 사실 조금 미입을 안 나오는 우수가 가끔씩 나와요. 대구. 세 지역 정도가 조금 면접 준비를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커트라인에도 정말 간절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미입보다는 우수를 좀 더 주겠죠. 우수가 한 명이면, 미입이 한 명이면 우수를 두 명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면접과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뭐하러 여러분한테 굳이 막 미입을 안 말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극소수니까 그래도 내가 항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앞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최종 합격은 일기 1회의 마음으로. 내가 이 사자성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끔 쓰는 말인데 일기 1회의 마음으로 마무리해라 그랬죠.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며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단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든 좋든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건 안 듣건 그건 중요하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준비하세요. 간절하게. 그래서 단 1%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낫다. 항상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커트라인 사람들, 내가 또 소수지만 내가 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성적이 좋고서 안 된 사람들은 극소수지만 내가 미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게는 예를 들면 1년,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3년, 4년 차 수험생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에 투자했던 모든 시간들이 있죠. 그것이 일순간에 한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점을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시 평점표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면접관이 어떤 과반이죠. 과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명이면 2명 다를 말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3명이면은 예를 들면은 2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접관이 5명이면 제주도가 5명인가 면접 보죠? 면접관이 5명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세종시도 아마 뒤에서 선생님 기억을 못하는데 세종시도 5명이 길고 확실히 기억 안 나네요. 책에 다 있어요. 선생님 다 기억을 못하네요. 왜냐하면 모든 지방까지 다 하니까 머리가 막 복잡복잡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과반이라는 것은 5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다, 면접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평점 요소죠. 5가지 평점 요소죠. 공무원의 정신 자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직관이나 윤리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공직관의 윤리관.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행동 강령,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의무다 그러면 자주 공무원들에게 하는 거. 작년에 특이하게 경기도인가요? 서울하고 친절 공정 의무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친절 공정 의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상당히 응용을 많이 시켜서 상당히 어렵게 들리죠. 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기출문제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자료 나눠주고 보세요. 서울시 교육청 각 교육청 공통 질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봐보세요. 보시면은 1번 문제죠. 본인이 학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기준에 미치지 않은 채로 학원 설립 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인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민원인은 지금 폭언하는 상황이에요. 폭언. 자, 친절의 의무와 공정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절, 봐봐요. 단순히 봐봐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은 단순히 보통 지방직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질문할 때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돼요? 이것이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질문도 이제는 그렇게 안 물어봐. 그 서울시는 질문의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질문의 퀄리티가 가장 높은 것이 서울교육이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령 같았어. 일종의 상황령이죠, 상황령. 내가 그래서 상황령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공무원 의무 외워가지고는 답 없는 이야기. 그것도 옛날 시방식이에요. 작년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잖아. 외워야 되지만 추세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면접도 시대에 따라서 했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했죠. 점점 좀 바뀌어가요. 옛날에 기출 질문도 아주 지엽적이에요. 아주 지엽적. 하지만 최근에 질문들을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죠. 이거 상당히 퀄리티 있는 문제예요. 제대로 된 공직가치에 대한 이해, 공직관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모두가 당황합니다. 모두가 당황해요. 이런 거 기출 다 찾아봐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왔던 기출에서 이런 똑같은 문제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출 봐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학교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신 자세에서 대표적인 질문들이 바로 이런 어떤 공직관과 윤리관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왜 품위유지 의무가 뭐냐? 왜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냐? 그 말이죠.
그죠? 이거 인천교육청이죠. 인천교육청인가요? 경기교육청 헷갈리네. 나왔던 거죠. 공무원의 의무죠. 의무. 그죠? 의무형. 이런 거 자주 물어보죠. 그에 어떤 기본적으로 자주 하는 점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 이것도 공직과 윤리관에 관련된 질문이. 갑질, 을질, 문제점 해결 방안. 다 공직과 윤리관에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공직관과 윤리관에 관련된 질문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 두 문제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질문의 퀄리티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일반적인 다른 지역 교육청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질문에서 이루어져요. 그냥 막연하게 상관이 부당한 짓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조금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상황용으로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 그런 추세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저 그런 것들이 보통 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규정 이야기 나왔으니까 봐봐. 자, 뭘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것 좀 어렵지만 이걸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것은 언제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문제를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공직사에서는 여러 관행들이 있어요. 여러 관행들. 알고 있죠? 예,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관행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사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관행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떡 돌리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관행, 일반적인 관행도 있고요. 그죠? 그런 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뭡니까? 출장비. 가까운 거리인데도 출장비 타가는 그런 것도 관행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처리 과정에서 관행 같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상황령에서, 이런 것들 상황령이죠. 관행. 그런데 관행은 좋은 거 보세요. 자, 보통, 장애인한 분이, 혹은, 그 비슷한 것이 실제로 비슷한 것이 출제가 됐어요. 좀 응용을 시켜본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장애인 혹은 어르신 한 분이 학교에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행정실에.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뭡니까? 혹은 민원인이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합시다.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대. 예를 들면은 특별한 서류가 좀 필요해. 서류 요청을 하러 왔어. 그런데 그 서류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고 제출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해줄 수가 있어. 자기 서명도 들어가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민원인들이 일단 서류 관련해서 뭔가 찾으러 왔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예를 들면 요구를 해야 돼. 근데 그분이 좀 약간 장애인이고 혹은 어르신이고 혹은 좀 그래. 그래서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지. 급하다고 전화로 뭘 좀 떼어달라.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을 직접 해야 돼. 직접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서 해줘야 돼. 그런 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해.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그런데 안타까워. 어르신이라.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대리 접수를 해줘. 접수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할게. 직접 접수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서류를 대줄 수가 있어. 그게 규정이야, 규정. 그런데 장애인분이나 혹은 어르신이야. 노약자분이야. 그래서 내가 대리 접수를 네가 한 거야. 교육행정 공무원인데. 그잖아. 하지만 규정은 직접 본인이 하게 돼 있어. 그잖아. 좋은 거 하는 거 맞지? 일처리 과정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면접 볼 때 하고 그 좋은 관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처리 과정에서의 관행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잖아. 일반 생각할 때 좋은 관행은 당연히 이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B라는 사람 같은 경우 아니 이건 좀 규정에 없는 건데 본인이 대리 접수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데 대리 접수가 됐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규정이 어긋난 거네. 여러분들은 이제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 혼란이 생길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봐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일부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응용이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건 뒤에서 이거 설명해가지고 살짝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봐봐봐.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봐봐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좋은 관행은 따라야 된다? 1번. 아니다. 공무원은 그것은 관행이지. 규정이 없는 것이다. 해주서는 안 된다. 2번.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현장에 오신 분들이 손을 들어보세요. 높이. 현장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안 들면 면탈이야. 손들 다 들어봐. 다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여기서 표시만 해. 1번이 뭐더라? 1번이 좋은 관행이니까 이어져야 된다.
아니다. 2번은 뭐더라? 아니다.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해줘서는 안 된다. 2번이야. 자, 손가락에 표시만 하면 돼. 1번, 앞에 번은 1번이라고 표시하고 2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2번이라고 표시하면 돼. 자, 지금부터 표시 시작해 주세요. 자, 잠깐만. 얼른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자, 선생님 시력이 안 좋아. 좋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자, 의견이 갈리죠. 의견이 갈렸는데 2번이 약 70% 나왔고 1번이 약 30% 나왔네요. 1번이 30% 나왔네요. 그냥 다수결로 따를까요? 아니면은 다수결로 갈까요? 그냥 이대로 갈까요? 다수결로 갈까요? 아니면은 들어봐야 돼요. 자, 말드릴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무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떤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있잖아요. 자, 공무원의 13대 의무 중에 어떤 의무가 있냐?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법령 준수의 의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공무원의 13대 의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그것은 친절해야 되고 공정하게 일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쭉 겸직 안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쭉 나와 있는 것이 기야. 그러잖아. 반드시 공무원이 지켜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아. 징계를 받아. 징계도 있잖아. 사안에 따라서 바로 한 방에 있잖아. 파면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품위 위주의 의무와 연관되어 있는 음주운전 같은 거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 그래 안 그래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옛날에는 보통 음주운전 같은 경우 보통 삼진아웃제죠. 옛날 출제됐어요. 어떠다. 최근에도 공제에서 음주운전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해결 방법. 옛날에 과거에 출제됐어요. 여전히 지방직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지방직에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공무원의 3대 비위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3대 비위가 뭐냐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음주운전이야. 두 번째는 뭐더라? 예를 들면 금품 수송 및 향응 문제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성폭력 문제야. 이것이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3대 비위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점점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줄어들잖아,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이 공무원 3대 비위와 연관되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됐던 직접적인 질문이든 출제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 응용이 되건. 무조건 공무원 3대 비위하고 연결된 것은 무조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야 돼. 단순히 요즘에 문제를 그 자체를 애워가지고 야, 너 공무원 비위 3대 비위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지금은. 그잖아. 질문 자체가 초등학생들한테 단순히 애워서 하는 질문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본다고. 왜 공무원이 이런 어떤 품위유지 위반이 사례가 가장 많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것도 어려운 거야. 면접 준비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 여기 설명했죠. 공무원은 법령 준수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관행이 다 있잖아요. 당장은 좋은 관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번 해줬어 너희들이 만약에 그 민원인에게 대리 접수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 그런데 갑자기 업무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 그런데 한 번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또 해줄 거로 항상 생각했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줬겠지.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업무가 갑자기 막 밀려들고 생겼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와서 해달라 그래. 그래서 급한 업무가 있어. 그잖아. 해주기 힘들잖아. 그러면 그 사람 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니 그때는 해주던데 왜 안 해줘? 너 죽을래? 그러겠지.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 되는 거야. 악성 민원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이 일처리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악성 민원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비단 그 악성 민원인을 그 민원인의 책임이라고 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악성 민원이 안 생기려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민원인 대처법에서는 무지하게 잘 물어보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악성 민원인 대처법. 교육행정조도 악성 민원인이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학부모님들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욕설하고 교실 들어가서 선생님 뺨 때려버리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 악성이 그 사람들 진짜 악성이에요. 그잖아. 그래서 작년에도 학부모 악성 민원인 대처 방안의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었다고. 그것도 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작년에 다 코칭했던 것들이야. 그때 이슈가 됐었거든. 그래서 출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공부했던 내용이죠. 아무튼 함께 소위 말해서 그 좋은 관행이라는 것은 언제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관행이라도 공무원은 관행에 따라서 일 처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자,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래?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행이라도, 관행이라도 공무원은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그 상황 당시 좋은 관행이라면 법으로 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건 아니면 내부 시행규칙을 통해서 성문화시키는 것이죠. 성문화시켜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 그잖아.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잖아. 이것이 맞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서울교행 봐봐. 문제 봐봐. 서울교행 1번 문제 봐봐. 간단히 설명해 줄게. 봐봐.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본인이 학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 생각했을 때 기준이 미치지 않은 채, 기준이 미치지 않아. 그잖아. 근데 학원 설립 허가를 요구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더군다나 민원이 이제 폭언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폭언한다고 해서 악성 민원이 아니에요. 폭언한다고 해서 악성 민원이 아니다. 무조건 아니 자기간에는 일처리 악성 민원인은 새끼가 구분 잘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원인은 대체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표 잘 물어보는 질문이 다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자 5가지. 왜? 교육은 민원인 대처법은 잘 물어보니까. 그잖아요. 자 봐봐. 폭언하는 상황이야. 폭언한다고 악성 민원이냐? 안 그래. 악성 민원인은 여기서 정의 안 내려줄게. 악성 민원인 쉽게 말하자면 고질 민원 악성 민원이잖아. 쉽게.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매뉴얼이 있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현업에서 혹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혹은 어떤 서비스업에서 어떤 종사하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원인을 상대할 때 고객이 보통 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런데 소위 말해서 매뉴얼대로 있잖아요. 일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뉴얼들이 일처리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순간적인 어떤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악성 민원이란 그건 뭐냐?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어떤 모든 일처리, 악성 민원에 가서 자주 어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한마디로 여러분은 도저히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려고 했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또 반대로 말도 적극 행정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법과 원칙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민원인을 보통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더 이상 그동안 그 사람이 악성 민원인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대응을 충분히 했겠지. 그래 안 그래?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악성 민원이야. 만약에 그런 민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직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있었잖아요. 행정력 낭비가 초래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변하면 악성 민원인을 하면 어떻게 하시나? 네, 친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들어주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답변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민원이 되어가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이미 다 했다니까? 해줄 거 다 했다니까? 도저히 너희들은 해줄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줄 수 없어. 적극 행정으로 다시 해줄 수 없어. 그럼에도 해달라고 너희들한테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전화해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 방안이 달라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악성 민원인이란 우리가 예를 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해주려고 방법을 일처리를 해주려고 방법을 찾았으나 도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줄 수 없는, 그러면 또 나아가서 적극 행정까지 발휘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민원이라는 것을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민원인 같은 경우는 강약을 조율해서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악성민을 한다면 저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한번 경고를 주는 겁니다. 내 이야기 하는 거야. 내 이야기 그냥 내 이야기. 지금 선생님도 내 이야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질문은 방향성이 맞아야 돼. 방향성.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잖아. 내 이야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그자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는 첫 번째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를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한다면 이것이 어떠니 공무원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어떠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한 행동은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로 민원인인데 자기 깐에는 정말로 간절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요구한 사람이야. 그런 민원도 있겠지. 하지만 꾸준하게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악성 민원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야. 예? 그잖아. 좀 착한 악성 민원인, 쉽게 말하자면. 예? 그잖아. 한마디로 아주 나쁜 악성 민원인이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를 들면 도저히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민원이라면 제3의 방법. 그잖아. 예를 들면 고충민원위원회, 그쪽에 한번 고충민원위원회랑 이쪽에 한번 연결을 시킨다든가. 아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악성 민원. 그러면은 폭언하는 민원이냐. 여기서는 서울시 경에서는 폭언하는 민원이냐. 그죠? 폭언하는 민원이냐. 그잖아. 그러니까 폭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성 민원. 자기 간에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허가 문제잖아. 허가 문제. 산립 허가 문제. 그잖아. 산립 허가 이거 안 되면은 자기들 간에는 나름대로 어떤 뭔가 서류 같은 거가 그 구비 조건이 미비해서 산립 허가가 안 된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그잖아. 그러니까 자기 간에는 왜 이걸로는 안 되냐 따지고 났을 거 아니냐. 그잖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웠잖아. 이상인 학원 산립 허가를 해달라는 면허이 왔어. 한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법과 원칙 도저히 법령에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당연히 정답은 먼저 있지. 절대로 이것은 해줘서는 안 돼. 이것은 기본적인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민원이 폭언하는 사항이야. 이것은 처음에는 이 사람은 허가 문제는 자기의 어떤 인생과 관련있는 문제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 그다음 악성 민원으로 취급하면 안 되지. 그다음 그러면 선생님 같은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일단은 봐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어떤 민원이 찾아왔어? 상상을 해보라고. 어떤 민원이 찾아왔어? 그런데 법령이 없는 거야. 여기서 지금 법령이 없는 거지. 법령이 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공공기관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하겠지. 그잖아. 그러니까 민원인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민원인 할 때 역지사지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 어디에도 여기에는 악성 민원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았어. 그래 안 그래? 무조건 폭언한다고 해서 악성 민원이냐?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그럴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잖아. 그런 것들은 바로 미입의 결정적 요소가 되버려. 마치 이러한 것을 악성 민원 취급해가지고 마치 뭐 경찰에 신고해본다. 그럼 바로 미입이에요. 미입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면접관을 느껴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잖아.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봐봐봐. 그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상상을 해봐봐. 이미 설명했어. 자, 첫 번째 어떤 이런 산립허가 문제가 어떤 문제는 도저히 해드릴 수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렇게 당당한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더라. 하지만 지금 일단은 이런 폭언하는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찾아온 민원인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어떤 일처리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길게 해도 돼. 답변이 길게 해야 돼. 제 일처리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더 그 민원인이 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 같습니다. 맞지? 그리고 첫째, 둘째, 이런 상황에서 다른 민원인이 주변에 있다면 다른 민원인과 동료들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다른 민원인과 동료들에게 가볍게 목례 정도 하면서 예를 들어 아무 일 없을까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세 번째. 본격적 일처리 해야 되겠지? 본격적 일처리. 자, 그럼 일단 저는 그 사람이 화가 좀 수그러질 때까지 일단은 들어주겠습니다. 아마도 욕 먹겠다 그 말이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그 사람도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계속 하다 보면 힘도 들 것이고 계속 욕만 하면 어느 정도 수그러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시기를 포착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지? 경청이 자세야 지금 가서. 지금 말한 건 세 번째는 네 번째.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왜 일단은 그와 관련된 법령집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령집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졌으니까 찬물, 물 효과가 있잖아. 약간
찬물은 좀 너무 열받을까? 좀 약간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이 안정의 효과가 있나? 찬물이 더 안정적인 효과가 있나? 따뜻한 거 약간 미지근한 물. 너무 따뜻한 거 뜨거워서 입 댈 수 있으니까. 예, 미지근한 물을 하나 한 잔 드리고 마시라고 해. 권해드린 다음에 마실 거 아니냐. 자기도 이제 큰 소리 키쳤으니까. 그래서 법령집을 저는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예, 빨간 형광펜 하나하나 몇 줄을 그으면서 왜? 그분이 법령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법령을 예를 들면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도 어느 정도 화가 풀릴 겁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선생님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어차피 전화로 이미 저에게 예, 찾아올 거라 포고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찾아왔을 겁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 상관님께 제가 혹시 일처리를 할 건데 일처리를 진행 과정에서 제가 일처리가 안 되면 상관님께 잠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말려드리면서 상관님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또 상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방법 봐봐요. 자, 답변 상당히 구체적이지. 그런 답변을 여러분들이 면접보기 선생님 같은 답변을 여러분들이 면접보기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한 문제를 준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응용이 되더라도 다 해결하십니까? 면접은 그렇게 준비해야 돼. 답변이 별론가? 별로요? 그래? 왜 표정들이 그래? 그러니까 서울교육 답변은 구체성이다. 구체성. 내 이야기. 선생님 내 이야기라는 거야. 내 이야기. 그잖아. 내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대도학생 학원가서 일반 학원가에서 뭐라고 하잖아. 악성민원이라게. 악성민원. 그러니까 그런 후기를 보잖아. 다 악성민원이라고 답변이 나와 있다니까. 그런 후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면접장에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면접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해봐. 이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다. 아주 쉬운 문제. 그잖아. 그런데 이것을 언뜻 보면 문제가 너무 어렵지. 당연히 이것은 봐봐. 친절 의무와 공정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야. 지금 답변, 친절했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 답변 친절했잖아. 공정하게 일처했잖아. 그래, 안 그래? 공정하게 일처했잖아. 법령이 안 되게 해줄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바로 공무원의 의무인, 친절 공정의 의무를 질문 자체를 이렇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추세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 모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 번 준비해놓으면 너희들이 친절 공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답변만 제대로 준비하면 친절 공정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스며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응용이 되더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면접점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유수비율도 낮다면서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예?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공직에 들어가도 한 번쯤은 그래도 좋은 공무원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한 번쯤은 면접 강의라는 게 있잖아. 단순히 어떤 면접 합격을 위한 강의도 있고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좋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하게 돼요. 면접 강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거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냥 10시간이면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다고. 한 번 정도는 좋은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라니까, 선생님이.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아무튼 평점 요소, 공무원의 정신 장세, 이거 다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 공무원의 정신 자세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죠. 이거 전문 지식과 교육 능력, 여러분들은 교육 능력 같은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죠. 응용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어떤 현안 이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교육청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아는지 정도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 대신 이제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이 보통 상황용으로 많이 출제되죠. 상황용으로. 업무가 이러이러한 업무가 주어졌어. 이것도 규칙 같은 거 뒤에 보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잖아. 이거 전문성이 없으면 바로 공무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전문성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단순히 어떤 지식형, 전공 지식 이런 게 아니에요. 전문 지식이라는 다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이더라. 이건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이다? 관계 역량과 직무 역량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성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직무 역량만 생각하죠.
관계 역량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관계 역량도.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관계 역량 측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경험력. 경험형 질문도 교육이 굉장히 잘 안 물어봐요. 최근에 경험형 질문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대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 교육청도 조금씩 한 문제 두 문제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무 역량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교육적 현안 문제 같은 거 있죠. 현안 문제, 이런 문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안 문제. 이렇게 직무 역량은 약간 관계 역량과 직무 역량으로 나누어지는데 뭔가 현안 문제 같은 것들이죠. 현안 문제. 우리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거 가끔씩 하죠. 가끔씩.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사서직 같은 기다 아까 말한 사서직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예. 전공지면 내가 서울교행이라든가 서울교행 아예 그 없다겠고 인천교육도 거의 없는데 가끔씩 있을 수 있다겠고 다른 지역 교육청은 기술적 한 문제 거기다 꼬리지만 하나 정도 물어볼 수 있다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서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뭐 건축직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요즘에는 단순 지식적으로 물어보는 응용해서 물어보는 대신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걸 기본 상태에서 최근 이슈대로 관련된 이슈대로 학교 행정에서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는 거 추세가 그래 추세. 우리는 면접이라는 것은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과거를 바탕으로 면접 준비를 해서는 절대로 좋은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안 그래요. 초등학생들이야 남들 후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질문 답도 좋은 답변이다. 그거 외우고 그렇게 면접 드리고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제발 그런 어떤 면접 준비를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건데. 그런 걸 말하면 그 다음에 의사편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당히 중요하죠. 의사편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말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공무원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 중에서도 또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교육청이 얼마나, 우리 교육청에서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선생님보다요. 말은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요. 말을 청산주처럼 잘한다고 해서 너 말 잘하네? 네?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거 없다고 했잖아요. 네?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검찰청에서 여성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나운서 일을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말 잘해. 청산주세요. 선생님한테 코치,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작년에 면접 떨어지고, 예. 타사에서 듣고 면접 듣고, 이번에 이제 선생님 검찰 수업을 들었어요. 9급을. 또 커트라인이야. 이번에 또 커트라인, 선생님. 근데 선생님 코칭을 받으러 왔어요. 내가 뭐라고 해요? 코칭을 해줬죠. 예. 선생님 그 카페 있죠, 카페. 카페에 보면 그 후기가 있어요. 검찰 합격 수기라고. 커트라인 우수 후기가 그 여학생이야. 예. 근데 1대1 코칭을 하고 있는데, 말은 정말 잘해요. 누가 들으면 뒤에서 와 하고 있어요. 말을 드문드문 잘하니까. 답변의 방향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데 알맹이가 없더라고. 알맹이가. 말은 잘하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어. 근데 그랬죠. 너는 정말 말 잘하고 또 태도 자세 너무 좋더라. 그런데 답변에 알맹이가 없더라. 알맹이. 구체성이 좀 부족하더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방향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결국 그 약생 우수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부탁도 안 했는데도 선생님 카페에다가 이번에 검찰이 커트라인 우수받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우수받고 우수받았다. 감사도 그럴 때 장문의 어떤 후기를 적어줬더라고요. 그잖아요. 네? 보세요. 그거 바로 그거거든요. 한 자기가 뭐라고 하셨냐면 작년에 자기가 왜 떨어져 우수를 못 받았는지. 우수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알맹이 그 내가 이야기하면서 피드백 해줬더니 그걸 고쳤어요. 자기가. 결국 내 선생님 피드백을 받고 고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잖아요. 자. 이제 의사표현의 정확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말을 잘한다, 말을 또박또박 잘한다, 그게 사투리 쓴다, 사투리 안 써야 그런 거 아니에요. 사투리 써도 돼요. 아, 내가 대구 사람인데 억양이 세잖아요. 대구 사람들. 표준 서울말 쓴다. 표준말 안녕하세요. 말 됩니까? 그냥 그렇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말은. 네? 그런 거 중요한 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질문의 취지 중요한 것이 여기서 정확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성이라는 것 중요한 것이 무슨 말 논리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질문의 취지에 맞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행정에서 가끔씩 보는 미흡 사례들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하고 말은 분명히 답변 다 했는데 질문의 취지하고 벗어나는 내용들이 보여요. 선생님이 26년 동안 강의했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잖아요. 미흡 떨어지고 나면 항상 선생님한테 어디서 선생님 수강생이 아닌데도 나한테 연락이 와요. 항상. 그잖아요. 그러면 왜
선생님은 그런 걸 내가 선생님이 이제 짜라니까. 선생님 분석을 해줘요. 조기화 복귀해서 보내봐라. 30분 또 1시간 동안 통화해줘. 내년을 위해서라도. 아, 우리 학생은 다 잘했는데요. 이 답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이런 답변의 방향이었거든요. 우리 학생이 이런 답변 방향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 후기 봐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A품의 성실성이죠. 의상을 뭘 입었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상은요, 원래는 규정이 없어요. 공무원 어떤 규정에, 공무원 본규정에 의상을 정장 입어라 그런 규정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국가직에서도 면접 볼 때 단정한 보차를 입으라고 충남, 충북, 지방직 같은 아예 양복 정장을 못 입게 합니다. 아예 단정한 평상복처럼 올라갑니다. 샘플까지 다 주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상 이런 거 막 화장 예쁘게 하고 머리 스타일 예쁘게 하고 이런 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A품의 성실성이 지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더라? 자기 주장이 너무 세 보이고 자기 주장이 세 보인다든가 그런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공직사에서 정말 싫어하죠. 자기만의 생각, 뭔가 조직생활을 정말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지리 과정에서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옷 잘 입고 머리 스타일, 의상 복장, 아니 면접장 가는 사람들이 다 단정하게 가고, 선생님이 자율복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 정장 입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다 까마귀 복장 하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8도를 유지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26도까지도 가능한다 알고.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에서 그 민원인들의 학교 행정실 있죠? 학교 행정실 들어가 봐요. 생각보다 어떤 여러분들 학교 행정실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왜? 온도를 28도를 적정 온도를 공공기관은 의무야, 규정이야. 한 26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까마귀 복장하고, 장례식 복장하고 다 가죠. 그잖아요. 안 답답해요. 숨이 콱콱 안 막혀. 모든 면접생들이 다 까마귀 복장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오. 안 답답해요. 물론 복장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대신 자율복장이 원래 맞아요. 규정이라는 게 없다는 거.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면접 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발전.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최근 추세가. 이거 상황용으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최근 우리 교육정책이라든가 정책 이슈, 사회 이슈죠? 똑같은 것들. 문제점 해결 방안이죠. 이것은 거의 필수적으로 한두 문제씩, 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거의 필수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공무면접. 아까 처음에 의사편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런 것들은 이런 거라든가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은 조직생활 관련된 질문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면접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5가지 항목이 다 연관된 질문들이에요. 연관된 질문들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 면접관들 질문지 만들 때 여기하고 연관성이 없는 질문들만 골라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종목은 안 된다 그 말이야. 두루두루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공무원의 정신자세 묻는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평점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면 두루두루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평점 요소하는 거예요. 자, 비입은 내가 교행직은 잘 안 나온다겠죠. 근데 나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우수는 과반이 올상을 줘야 돼요. 면접관이 3명이면 2분이 또 올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물론 우수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평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잘 안 줍니다. 보통 중상을 많이 줍니다. 중상을. 그런데 면접관 3분 중에 2명이 한 분은 올상을 줬고 한 분이 상 4개, 한 분은 중을 하나 줬어. 얼마나 아쉽소. 그잖아. 대부분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상 3개, 중 2개, 상 4개, 중 3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예를 들면 상당히 더 높은 점수가 보통 평점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줘요. 나쁜 점수를 굳이 안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올상에다가 상 3개, 상 4개, 상 4개.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겠죠. 한 어떤 사람들은 올상에다가 한 사람이, 중을 알아줬어. 올상 4개에다가. 얼마나 아쉽소. 그런 경우는 가끔씩 면접관들이 상의를 합니다. 끝나고.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수받기가 오히려 미입받기보다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입이 사실 더 어려워요.
미입이 어떻게 보면. 왜?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가급적인 미입을 안 떨어뜨리게 한, 면접이라는 것은 떨어뜨리게 한 시험이 아니에요. 합격시키게 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입을 잘 안 주죠. 그죠? 아까처럼 그런 요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미입이 생길 수 있다겠죠. 함께 면접이 미입한 것은 그 사람이 미입에서 미입을 받는 게 아니라 면접 방향을 잘못 잡아주고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미입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자체가 미입에서 미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내가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전제해서 항상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럼 미입 요소를 뭐더라? 이 경우죠. 면접과 과반이죠. 과반이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가 2개 이상 나왔을 경우에요. 뭐 어떤 A 면접관이 가하거나 B 면접관이 다라거나 다하고 예를 들면 나 이런 식으로. 예? 함께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안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죠. 특정 항목이죠. 특정 항목.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보는 눈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공무원들은. 뭔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항목에 똑같은 면접관 세 분 다 똑같이 저는 공무원의 정신사세에 관련된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면 부당한 짓이 했어. 부당한 짓이. 예? 네, 저는 부당한 짓은 따르랍니다. 예? 왜?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랍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 세 분 다 똑같이 하요. 똑같이. 공무원처럼 똑같이 하가 나온다고 예를 들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항목이. 여기서 2개가 아니라 특정 항목의 면접관 3분 중에 2명이 하를 표시하면 똑같은 항목에 하를 표시하면 미입이 나와. 이런 경우에서 가끔씩 미입이 잘 나오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무원 면접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 근데 여러분 특히 잘못 나온 것이 공무원의 정신자세. 두 번째는 뭐더라?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쪽 부분에서 하가 보통 많이 나와요. 예? 딱 그것이 기본이야, 기본.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딱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막말로 창의성 이런 거 비슷비슷해. 해결 방안 뭐 거창한 거 내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가 잘 안 나와. 이게 답변이 비슷한 해결 방안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우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말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질문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면접을 여러분들 내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 강의 패턴 오픈 특강이라도 강의 패턴은 달라요. 작년하고 올해 오픈 특강 비교해 보세요. 다 또 달라요. 올해는 내가 선생님 왜 다른지 알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얘들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올해는 이런 쪽으로 애들한테 좀 오픈 특강을 해야 되겠다. 이쪽을 올해는 강조하고 있구나. 이쪽 포인트로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평점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출 같은 거 응용시켜주면서 오픈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면접에 대한 경각심. 왜? 이런 걸 제대로 두루두루 공부하지 못하면 남 후기를 외우고 그런 식의 면접 공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핵심 포인트 나의 생각,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오픈 특강 들어봤겠지만 맨날 스티만 선생님 누가 봐도 스티만 선생님인데 나 비방하는 소리 다 할 겁니다.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원래.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100번 건드면 한 번은 사람이 선생님 성격이요. 엄청 강직한 사람. 선생님은요. 지극히 강자한테 가고 약자한테 하나씩 약한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러잖아요. 밖에서 어떤 누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누가 뭐 어떤 떠들어갖고 있다. 선생님은 그거 가서 가만히 안 두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지만 10번 비방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보게 돼요. 선생님이 약속할게요. 선생님 누가 건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건들면은 선생님은 이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까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강의만 충실히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설령 강의를 못 들어도 여러분한테 요래 같은 경우는 자료도 좀 더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